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 이거 계속 보다 보면요. 이더리움, 솔라나, BNB 같은 여러 체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느낌, 약간 디지털 섬 같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섬들 사이 오가려면 브리지라는 걸 써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꽤 나가죠. 심지어 가끔 해킹 위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파편화. 네, 그래서 이 단절된 블록체인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가 있어서 오늘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바로 옐로우 네트워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죠. 파편화. 각 체인이 다 독립적으로 돌아가니까 유동성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게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음, 게다가 개별 체인 안에서도 여전히 속도나 수수료, 확장성 문제는 남아있고요. 뭐랄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라고 하기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옐로우 네트워크가 파편화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특히 그 레이어 3 청선 네트워크, 이게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건지, 또 이게 정말 될 만한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랑 또 잠재력, 그리고 물론 넘어야 할 과제까지 좀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옐로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레이어 3 클리어링 네트워크, 그러니까 결제 및 청산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레이어 1, 레이어 2는 이제 좀 익숙한데 레이어 3는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레이어 1이 기본적인 보안이랑 탈중앙화를 책임지고 레이어 2가 그 위에서 확장성을 좀 해결해 줬다면요. 레이어 3는 이제 이 서로 다른 레이어 1,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막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효율적으로 청산하는, 말하자면 상호 연결성과 정산을 담당하는 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옐로우 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결국 이 흩어진 블록체인들을 하나의 큰 결제망처럼 움직이게 만들겠다. 이거죠. 모든 블록체인을 하나의 결제망으로요. 와, 이거 엄청난 목표인데요.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한다는 건가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모든 거래를 각 블록체인, 그러니까 온체인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네, 오프체인 상대 채널이라는 약간 별도의 고속도로 같은 공간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거래 당사자들끼리 거래 내역을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거나 필요할 때 그동안 쌓인 거래들의 최종 결과값,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순수 차액, 넷 세틀먼트만 딱 계산해서 각 블록체인에 한 번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오프체인에서 휙휙 처리하고 맨 마지막 결과만 온체인에 남긴다. 이러면 확실히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줄겠네요. 근데 혹시 거래 기록을 전부 온체인에 남기지 않으면 새로운 위험이나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오프체인 시스템은 항상 가용성 문제라던가 데이터 동기화 같은 그런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죠. 옐로우 네트워크는 이 부분을 그 암호학적 검증이랑 또 트러스트리스한,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 없는 노드 운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암호학적으로? 네. 대부분의 계산을 오프체인에서 아주 빠르게 처리하니까 속도랑 비용 효율성은 확실히 좋아지죠. 옐로우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 구조 덕분에 이론상 하루에 수십억 건 메시지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십억 건이요? 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체인 간 자산을 하나씩 옮기는 기존 브릿지나 아니면 그냥 여러 거래소 가격만 모아 보여주는 DX 애그리게이터랑은 작동 방식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인 거죠.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오프체인 처리랑 최종 정산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로 나이트로라이트랑 클리어 노드, 이게 있던데요. 각각 어떤 역할이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나이트로라이트, 이게 오프체인 상태 채널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술 모듈이에요. ERC7824 표준, 그러니까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합의된 어떤 기술 규격을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나 브로커처럼 자주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들이 나이트로라이트를 이용해서 서로 간의 상태 채널이라는 직접 통로를 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외상장부를 하나 트는 거랑 비슷해요. 외상장부.
네. 이 채널 안에서는 실제 블록체인 기록 없이도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 주고받고 잔액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이 채널 안에 모든 활동이 암호학적으로 서명이 되고 검증이 되니까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나중에 딴소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오프체인이지만 암호학적으로 안전하게 거래 기록을 주고받는 통로가 나이트롤라이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클리어 노드는요? 이 외상 장부들을 모아서 최종 정산을 해주는 역할인가요? 정확합니다. 클리어 노드는 이 전체 옐로우 네트워크의 메시지 교환 허브이자 최종 결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나이트롤라이트 상태 채널들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들을 다 모아서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걸쳐 있는 모든 참여자들 간의 최종 순수 정산액, 즉 넷 세틀먼트를 계산합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이더리움 체인에서 12더를 보내고 또 B가 A한테 솔라나 체인에서 500소를 보내기로 했다고 쳐요. 그럼 클리어 노드가 이 거래들을 서로 상계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딱 확정하고 그 결과만 각 블록체인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이 클리어 노드들은 어떤 중앙기관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코드랑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트러스트리스 실행 레이어로 설계됐습니다. 결국엔 이 나이트롤라이트를 통한 빠른 오프체인 거래 그리고 클리어 노드를 통한 효율적인 크로스체인 정산 이 두 개 조합으로 보안, 속도, 확정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인 거죠. 기술적인 그림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그냥 체인 간 자산 이동 편하게 하는 거 그 이상으로 뭔가 더 있을지 궁금하네요. 옐로우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활용 사례는 생각보다 꽤 다양해요. 단순히 자산 이동을 넘어서 실제 금융 서비스나 결제 시스템에 적용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오닥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니오다스요? 네. 옐로우 네트워크 기술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브로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목표가 중앙화 거래소 수준의 속도예요. 초당 수십만 건 트랜잭션 처리,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래 후에 자동으로 청산이 되고 사용자가 가스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가스레스 그런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초당 수십만 건이면 이건 진짜 기존 금융 인프라랑 한번 붙어볼 만한 속도인데요. 그냥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나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사례는 없나요? 로큘러스라고 AI 기반 크립토 트레이딩 터미널도 있어요. 실시간 시장 분석 데이터랑 같이 옐로우 네트워크를 붙여서 가스비 없이 즉각적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죠. 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만한 소매 결제나 이벤트 티켓 구매, 게임 아이템 거래 같은 다양한 크로스체인 결제 시나리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트웨이브라는 이벤트 티켓팅 플랫폼이 좋은 예인데요. 비트웨이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사용자가 티켓을 사면 그 결제 대금이 플랫폼, 아티스트, 판매자 등등 여러 관계자한테 옐로우 네트워크를 통해서 즉시 분배되고 정산되는 시스템을 구현했어요. 상상해보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 NFT 티켓을 사면서 돈은 폴리곤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는 이런 복잡한 거래도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듣고 보니까 옐로우 네트워크를 왜 블록체인계의 스위프트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스위프트가 국가 간 금융 거래를 위한 표준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옐로우 네트워크는 이 파편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와 결제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려고 하는 거군요. 야심이 느껴지네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 기업들이 자기 서비스에 이걸 도입하려면 쓰기 편해하잖아요. 통합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글쎄요, 널리 쓰이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점을 옐로우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웹2 서비스든 다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든 좀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모듈형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모듈형이요? 네.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기업이 딱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가져다 쓸 수 있게 설계한 거죠. 예를 들면 사용자 인증이나 로그인 기능, 아니면 안전한 자산 보관, 그러니까 커스터디 솔루션, 또 고성능 트레이딩 엔진, 운영을 위한 관리자 대시보드 같은 걸 다 모듈 형태로 제공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품만 딱 가져다 쓰면 되니까 개발 부담이 확 줄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통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크레딧 스왑이라는 서비스는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해서 전통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복잡한 담보 관리랑 정산 과정에 옐로우 네트워크의 청산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벤트 플랫폼인 비트웨이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켓 판매 대금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옐로우의 결제 모드를 통합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옐로우 네트워크가 특정 블록체인에 묶이지 않는 체인 불문, 체인 애그노스틱 구조라는 점이에요.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든 솔라나 기반 서비스든 상관없이 옐로우 네트워크라는 공통 레이어를 써서 여러 체인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되니까요. 개발 리소스도 아끼고 시장 출시 속도도 높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기업 친화적인 설계 철학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체인 간 연결 기술들, 예를 들면 브릿지나 DEX 애그리게이터 같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옐로우 네트워크만의 구체적인 경쟁 우위는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차별점이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브릿지 기술과의 비교인데요. 브릿지는 보통 두 개의 다른 블록체인을 1대1로 직접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 연결 지점이 해킹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맞아요. 사고가 많았죠. 네. 반면에 옐로우 네트워크는 직접적인 체인 간 연결 대신에 별도의 레이어 3 청산 레이어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거래 자체는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 최종 결과만 각 체인에 전달하니까 브릿지 해킹 같은 종류의 보안 위험을 좀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또 빠른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둘째는 여러 탈주강화 거래소 DX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찾아주는 DX 애그리게이터와의 차이점입니다. 애그리게이터는 그냥 흩어져 있는 유동성 정보, 즉 가격 정보만 모아서 보여주는 역할에 좀 더 가깝다면요. 옐로우 네트워크는 거래소나 브로커 같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실제 청산을 통해서 유동성 자체를 직접 이동시키고 공유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인프라 구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모으는 게 아니라 실제 유동성을 움직이는 구조다. 네. 마지막으로 신뢰가 필요 없는 트러스리스 구조랑 잠재적인 규제 친화성도 있어요. 사용자의 담보 자산은 어떤 중앙기관이 아니라 검증된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되고요. 결제나 청산 과정 역시 중앙기관 개입 없이 프로토콜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자산 보관, 거래 실행, 청산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한 모델은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좀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평가받아요. 아, 규제 문제까지 고려했군요. 네, 이게 나중에 전통 금융기관하고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기술적 우위에 더해서 실제 비즈니스 환경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이 인상 깊네요. 자, 그렇다면 이 옐로우 네트워크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경제적인 장치, 즉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옐로우 네트워크는 옐로우라는 자체 유틸리티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큰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하거나 청산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이 옐로우 토큰으로 지불합니다. 네, 수수료 지불. 그리고 또 네트워크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참여자들은 일종의 보증금처럼 옐로우 토큰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해요. 만약 어떤 브로커가 자기가 처리하기로 한 거래의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예치된 담보 토큰 일부가 삭감, 즉 슬래싱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 잘못하면 토큰이 깎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군요.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특히 그 초기 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 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초기 투자자들 면면을 보면 시장의 기대가 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리플 공동 창업자로 유명한 크리스 라슨이 개인적으로 참여했고요. 오, 크리스 라슨이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인 컨센시스의 벤처 캐피탈, 컨센시스 벤처스, 또 글로벌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기업인 GSR의 투자 부문 GSR 캐피털 같은 블록체인 및 금융 기술 분야의 주요 투자사들이 시드라운드에 참여했습니다. 꽤 굵직한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이 시드라운드를 통해서 총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원 이상 자금을 유치했는데요. 이건 프로젝트의 기술력과 비전에 대한 초기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중이 있는 투자자들의 참여는 단순히 돈을 확보했다는 걸 넘어서 앞으로 옐로우 네트워크의 기술 발전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2025년에 그 클리어노드 기술 스택을 정식으로 출시하는 걸 주요 목표로 잡고 있고요. 또 현재 지원하는 블록체인 외에도 더 많은 EVM 호환 체인들이나 아니면 솔라나, 앱토스 같은 B-EVM 체인들까지 지원 범위를 좀 공격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아, 확장 계획이 크군요. 네, 그리고 요즘 블록체인 업계에서 핫한 계정 추상화 기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여러 블록체인에 흩어져 있는 자기 자산들을 마치 하나의 계정처럼 더 쉽고 편하게 관리하고 교환, 수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3 청산 네트워크라는 독특한 접근법으로 속도, 비용, 확장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궁극적으로 모든 블록체인을 하나의 거대한 결제 네트워크로 엮으려는 야심찬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정리하자면 레이어 1이 보안과 탈중앙화라는 기초를 다졌고 레이어 2가 그 위에서 확장성을 개선했다면 옐로우 네트워크가 제시하는 레이어 3는 이 모든 걸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거래를 청산하는, 그러니까 상호 연결성과 정산 효율성의 시대를 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스위프트 비유처럼 옐로우 네트워크가 미래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적인 청산 및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중히 코인을 이 체인에서 저 체인으로 옮기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 앞으로 쓰게 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파이 거래라든지 온라인 쇼핑, 메타버스나 게임 안에서 아이템 거래 같은 것들, 그 밑단에서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거래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옐로우 네트워크 같은 레이어 3 네트워크를 거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옐로우 네트워크 같은 이런 레이어 3 기술이 단순히 기존 블록체인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크로스체인 네이티브 앱이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하고 솔라나의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파일코인의 분산 스토리지 역량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아주 매끄럽게 결합된 서비스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쵸? 단순한 자산 교환이나 결제를 넘어서 각기 다른 블록체인의 강점들이 융합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탐험에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